네, 오늘 핫타임 꼼책에서는 인터파크 INT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름 휴가들 많이들 다녀오셨을 텐데 여름에 휴가 못 가신 분들 지금 겨울 휴가 계획 많이 잡고 최근에 많이 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겨울에 특히 해외여행 계획 짜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인터파크 INT의 투어 부분의 성장성 다시 한번 좀 재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된 이후에 계속해서 연평균 30% 이상의 성장세를 보여주는 투어 부분의 모멘텀, 거기다가 최근에 지난주였죠. 중국의 싱글데이 11월 11일에 당일의 실적 자체가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를 합친 전체 매출액이 2배 수준인 6조 4천억 원 하나 기준으로 발생이 됐다라는 놀라운 소식이 또 전해 들려옵니다. 인터파크 INT 10월 말에 중국인 외국인 전용으로 하는 역직구 사이트 만들어 놨는데요. 거기 결제 시스템 알리페이 쓰고 있습니다. 중국인들 앞으로 이제 국내 시장에서 역직구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동사에서 MS 10%만 가져갔을 때 기업 가치 3,500억 이상 시가총액 상승 예상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 여행 부분 그리고 역직구에 대한 두 가지 모멘텀 앞으로 인터파크에 어떻게 작용할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참고로 현재 아이마켓 코리아와 인터파크 지분 가치 대비해서 철저하게 저평가받고 있는 지주회사 인터파크도 함께 관심권에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게임주들이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파티 게임주를 탑으로 들고 왔는데요. 모바일 게임이 성장을 하면서 이런 파티 게임주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게임주들이 신규 성장이 되고 있을 텐데 파티 게임주 같은 경우는 13,000원 공모가에서 26,000원으로 수직 상승을 하였는데 추가로 해외에 성장 가능성의 모멘텀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다음 카카오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꼽이 배를 먹었어요. 카카오가 다음을 먹었습니다. 일단 온 국민의 모바일 메신저라고 부르는 카카오톡, 여기에서 압도적인 지배력을 바탕으로 선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가입자 수 증가세는 많이 둔화되고 있어요. 쓸만한 사람들은 다 쓰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려하시는 시각이 있을 줄도 압니다. 사실은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가입자 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만 카카오 스토리의 광고 매출이라든지 카카오 게임이라든지 카카오 뮤직이라든지 밑단에서 도와주고 있는 사업부들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또 금융 서비스 쪽 카카오 페이도 있고요. 카카오 월렛도 있는데 지금 당장은 실적에 매출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커머스 쪽으로 영역이 확대되는 쪽에서는 상당히 필요한 무기가 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긍정적으로 봅니다. 3분기 실적에는 일회성 합병 비용이 일시에 반영되면서 실적이 굉장히 부진했었는데요. 4분기 실적은 다음 카카오에 제대로 나오는 첫 번째 실적이 될 겁니다.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다음 카카오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CC가 현대중공업 지분을 매수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에 KCC의 주가는 0.78% 하락했고 반면에 현대중공업의 주가는 5.96% 올랐습니다. KCC는 자금 지원 명목으로 현대중공업 지분을 매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현대중공업이 실적 부진 때문에 자기네 지분까지 매각하고 나섰다라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이유는 무언가요? 지금 3분기 실적까지 이제 계속해서 충당금 쌓아놓고 빅베스 2분기 연속으로 진행하는 모습 좀 나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대중공업 지분 매입에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유동성 지원 측면이 좀 강하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KCC 그동안 사실 KCC 측은 타사 지분 취득할 때 거의 투자 수익률 측면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주식 투자를 제일 잘하는 법인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투자 시점이나 저가 매수 타이밍 같은 것들 완벽하게 좀 잘 잡아내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번 현대중공업 3천억 원 가량 되는 지분 매입의 배경에는 사실 범현대가로서의 어떻게 유동성
지원 목적이 좀 가장 강하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지금 뭐 현대중공업 관련 계열사들 신용등급도 다 이번에 하향 조정이 되면서 자금 조달도 어려워진 부분, 부채 비율도 3분기 말에 220% 이상으로 올라갔다라는 그 재정적인 악화, 뭐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KCC의 이번 자금 지원이 어느 정도 좀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쉽게 생각해 보면 이런 접근이 어떨까 싶어요. 예전에 대한항공에서 S-오일 지분을 들고 있던 적이 있어요. 그거 왜 들고 있었을까요? 비행기가 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기름으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름 회사에 우호적인 관계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대한항공이 예전에 S-오일 주식을 들고 있었던 것처럼 이번에 포스코 지분을 팔았죠. 포스코는 현대 미포조선에서 왜 들고 있었을까요? 왜 들고 있었을까요? 뭐 선박을 플라스틱으로 만들지는 않잖아요. 철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럼 포스코 쪽에서 갖다 쓰는 물건이 있으니까 포스코도 현대중공업 지분이 있고 현대중공업도 포스코 지분이 있고 이걸 나눠 가진 겁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자동차도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거 아니니까 뭐 철로 만들고 같은 또 그 정주영 회장님 아래서 이제 새끼가 나온 그룹들이기 때문에 뭐 다 남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지분들이 이렇게 서로 이제 우호 지분을 나눠 갖고 있는 건데 말 그대로 힘들다 보니까 아까 전에 빅베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경영진이 바뀌었죠. 빅베스 말 그대로 목욕을 제대로 한번 하는 겁니다. 때를 벗겨내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전 경영진에서 나왔던 부진 같은 경우에는 일시에 다 떨어버리고 앞으로 좋은 그림을 그리자라는 쪽으로 시장이 많이 끌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부진한 건 어쩔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KCC 매각하고 포스코 매각하면서 이틀간에 챙긴 돈만 7천억이에요. 그리고 앞으로가 중요한데요. 한번 불러드리죠. 현대중공업이 추가적으로 갖고 있는 주식이 현대차가 440만 주 있습니다. 현대삼호중공업도 현대차가 226만 주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 일각에서는 야, 이 현대차도 뭐 매물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 기아차도 있고요. 현대엘리베이터, 현대상선, 뭐 추가적으로 포스코는 현대삼호중공업에서는 여전히 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들고 있는 물건들이 많이 있어서 최근에 현대차가 엔화 때문에 좀 흔들리는 것 같다라고 이해들을 많이 하시는데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아차나 모비스에 비해서 월등히 현대차가 많이 흔들렸죠. 그 이유는 이번에 현대중공업그룹에서 현대차 주식을 팔지도 모른다라는 우려감이 상당히 많이 반영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팔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과정들이 조금씩 다음 주 시장에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현대중공업의 본 매출이 어렵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우디의 화력발전소도 어떤 현대중공업이 매출의 다변화를 위해서 본 매출보다는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저가 수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환경이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이렇게 다양한 비즈니스를 하게 되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지분을 매각을 하는 게 사우디 화력 쪽에서 한 7천억 정도 대선 충당감을 쌓았고 조선 쪽에서도 한 3천억 정도 쌓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1조를 마련하는데 이것이 유동성을 확보하는 차원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현대중공업의 단적인 예로 어렵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일본이 지금 엔저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보다는 우리나라에서 더 어떤 측면에서는 고임금으로 배를 만드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현대중공업이 어떤 새로운 지분을 팔아서 유동성을 마련하고 4분기에는 500억 정도의 회계장부를 처리해서 흑자를 돌리지만은 그것이 지속적으로 기업의 본 매출이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할 수는 없지 않을까. 따라서 조선 섹터는 아직은 좀 미흡하고 장기적으로는 좀 안개 속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어떤 그런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보면은 기관 투자자들은 굉장히 열심히 사고 있어요. 중공업을. 그래서 예전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살 때는 사실 안 좋은 소리도 많이 했거든요. 네네. 뭐 8만 원 간다, 뭐 5만 원 간다, 뭐 이런 얘기들 그냥 심심찮게 나왔었는데 북밸류 수준으로 보면 물론 지금 ROE 단 떨어지고 있고 영업이익률 떨어지고 있는 뭐 적자나고 있는 상황에서 밸류에이션이 먹혀 들어갈 리가 없겠죠. 하지만 북밸류 수준으로 12만 원입니다. 현대중공업 그룹이. 그래서 이번에 KCC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현대중공업 그룹은 이번에 KCC 지분을 팔았어요.
근데 KCC는 오히려 3천억 원어치 현대중공업 주식을 오히려 더 사겠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가만 생각해 보면 아까 전에 박 PB가 얘기를 했었는데 KCC 그룹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주식을 잘하는 그룹인 것 같아요. 되는 것마다 소위 대박이 났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현대중공업 그룹도 빅베스로 떨어지는 만큼 떨어냈고 이 정도에서 내가 받으면은 향후에 좋아지지 않겠어? 그리고 KCC가 뭐 형제라는 느낌도 있지만 자동차도 그렇고요. 배도 그렇고요. 나중에 만들고 나면 뭐 해야 돼요? 팔아야죠. 페인트 칠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KCC의 매출 구조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닌 게 KCC 손익 추정 한번 보여주시죠. KCC의 올해 예상되는 도료 부분의 매출액이요. 1조 6천억입니다. 그리고 건자재가 많이 컸어요. 건자재가 1조 3천억입니다. 물론 이 도료에 갖다 파는 부분이 다 현대중공업, 현대차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일 큰 고객이 현대차와 현대중공업인 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형제 회사라는 느낌도 있지만 이들 입장에서는 예전에 대한항공이 SOL 지분을 갖고 있던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사면 크게 손해는 보지 않는다. 그리고 우호적인 관계가 필요하다라는 느낌이 받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안 좋아서 판 건 맞아요. 현대중공업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안 좋아서 주식을 판 거와 현대중공업이 지금 당장 최악의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거와는 조금 더 다른 격차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현대중공업이 자기 지분까지 내다 팔고 또 부분 파업도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또 어떤 변수가 남아있나요? 처음에 장 팀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현대차 지분 보유하고 있는 부분, 현대 사무중공업까지 가지고 있는 지분까지 같이 매각한다고 그러면 그것만 1조 2천억 원이거든요. 근데 현대중공업도 아무리 지금 자금줄이 급하다고 하지만 지금 최근에 진행됐었던 현대차 그룹의 주가 흐름 다 보고 있겠죠. 지금 가격에서 사실 선뜻 1조 2천억 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악의 업황에서 지금 주식을 매각하는 좀 악수는 두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현대 미포조선에 대해서는 조금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대중공업의 지배구조 상황 자체가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현대사무중공업, 그리고 현대미포조선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현대중공업으로 돌아오는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는 순환출자 구조로 좀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현대미포조선 지분을 만약에 매각을 한다면 여기서 벌어들일 수 있는 현금도 한 4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현금 제한 마련하면서 순환출자 구조 정리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로 또 활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시나리오는 염두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보여요.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대중공업이 대손 충당금을 한 1조 정도 마련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위기를 지금 인식을 했기 때문에 대손 충당금을 싼 거고 그렇게 되면 4분기에 500억 정도 흑자 나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 하지만 지금 이제 대손 충당금을 1조 정도 쌓으면서 지금 현대중공업이 경영진도 9월 달에 바뀌지 않았습니까? 지금 저가 수주를 계속해서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어차피 오너랑 경영진은 확실히 다르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인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경영진이 새로 이렇게 어떤 저가 수주를 하면서 계속 악순환이 될지 아니면 오너가 지켜보는 가운데 계속 수주를 해서 숫자상으로 좋게 흐름이 나오게 할지. 그래서 연말에 4분기에 흑자를 내겠다는 것은 현 경영진이 뭔가 좀 오너한테 보여주는 어떤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일단 이런 대손 충당금을 쌓는 것은 회계 처리상의 숫자일 뿐 지금 당장 돈이 나가는 건 아니지만 미래의 어떤 불확실을 대응한다는 것을 좀 우리가 평가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3분기 실적에서도 손실 가능한 섹터 쪽에서는 다 충당금 처리한다라 그랬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얘기는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 캐시아웃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돈이 나가는 그렇죠. 부분이 아니고 예. 회계상 처리고 나중에 예. 환입 처리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최악의 케이스는 지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쪽의 시나리오를 기관 수급들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그렇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현대차 얘기를 조금 더 보태고 지나가면
이번에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현대사무중공업도 그렇고 갖고 있는 현대차 지분이 작지 않습니다. 440만 주에 260만 주면은 상당한 양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시장에다가 내다 팔 수 있다라는 우려감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은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다라고 보는 이유가 현대차 그룹이 요즘 뭐 하고 있어요? 현대차가 뭐 하고 있습니까 요즘? 자사주 매입 중입니다. 자사주 매입 중인데 여기에다가 물건을 갖다 푼다? 현대 그룹의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제일 큰 뭉치 하나가 현대차인데 현대차가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는데 밑단에서 물건을 내다 버린다? 이거는 맞는 그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3일 전에 포스코 팔았고 이틀 전에, 그러니까 어제 KCC 매각 나갔고 팔 것 같았으면 오늘 아침에 뭔가 나갔어야 되거든요. 오늘 아침에 나가는 부분은 없었어요. 그래서 현대차에 대해서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현대차까지 내다 팔기에는 조금 버겁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핫종목 검색 살펴보셨습니다.